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할 수 있는 주제, 건강보험 관련 연방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IRS나 CRS 자료를 바탕으로 특히 이제 기업 의무 조항이랑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지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네, 이게 사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알아두면 좋은 중요한 정보들이 많죠. 그렇죠. 특히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보험 가입하셨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핵심 요건들,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뭘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기업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고용주 의무 조항 있잖아요. 페이 또는 플레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모든 회사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그 해당 대규모 고용주, 이걸 영어로는 ALE라고 하는데 여기에만 적용돼요. AL이요? 그게 어떤 기준이죠? 간단히 말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풀타임 직원이 평균 50명 이상인 고용주입니다. 이게 파트타임 직원 근무 시간도 다 합쳐서 계산하고요. 심지어 세금 면제 단체나 정부기관도 ALE가 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작년 직원 수가 50명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게 올해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매년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ALE에 해당되면 그 페이 또는 플레이는 구체적으로 뭘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플레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험을 제공하는 거죠. 제대로 된 보험이요? 네, 풀타임 직원의 95% 이상, 그리고 그 피부양자 자녀들한테도요. 적정 가격이면서 최소 가치를 충족하는 최소 필수 보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하나는 페이겠네요. 네, 만약에 이걸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건데, 만약 직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마켓플레이스 가서 보험료 세액공제 PTC를 받게 되면요. 네. 그러면 IRS에다가 벌금 성격의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페이인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안 주면 직원이 정부 지원받아서 보험 가입했을 때 회사에 벌금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보험을 제공하긴 했는데 그게 직원 입장에서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보장 내용이 좀 부실하다, 즉 적정 가격이나 최소 가치 기준을 충족 못한다면요. 네. 그래서 직원이 이거 대신 그냥 마켓플레이스 가서 PTC 받을래 하고 실제로 받게 되면 그때도 고용주한테 부담금이 나올 수 있어요. 아하. 보험을 주긴 줬는데 기준 미달이라서 직원이 PTC를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아예 안 준 경우랑 주긴 줬는데 기준 미달인 경우 둘 다 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어쨌든 직원이 PTC를 받았느냐? 이게 고용주 부담금 발생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네요. 자, 그럼 이제 개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제도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보험료 세액공제, PTC입니다. 이건 어떤 혜택이죠? 네, PTC, 이건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자격이 되는 개인이나 가족들한테 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고요. 환급 가능이요? 네, 그래서 미리 좀 당겨서 매달 보험료 낼 때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걸 APTC라고 하죠. 아니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 굉장히 유용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특히 소득 관련해서.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원래는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FPL이라고 하죠. 이거의 400%를 넘으면 PTC를 못 받았어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 소득 상한선이 한시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2025년 말까지 유효해요. 와, 그럼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전에는 자격이 안 됐던 중산층 이상 가구들도 지금은 소득의 8.5%를 넘는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특히 FPL 100%에서 150% 사이 저소득층은 기준 플랜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와, 그럼 다른 자격 요건들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소득 말고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가지 더 있죠. 일단 소득이 최소 FPL 100% 이상이어야 하고요. 물론 예외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네.
또 다른 사람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부부가 세금 보고를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예외는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괜찮은 조건의 보험을 제공받거나 메디케어 같은 다른 정보보험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좀 있네요. 그럼 PTC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구 소득, 가족 수, 그리고 사시는 지역의 기준 플랜 보험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해요. 기준 플랜이요? 네,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실버 플랜을 말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당신의 소득 수준에서는 보험료를 최대 얼마까지만 내면 된다 하는 기대 기여금, required contribution 상한선이 정해져요. 아하. 그래서 그 기준 플랜 보험료에서 당신이 내야 할 상한선을 뺀 금액, 그만큼을 PTC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 상한선이 낮아져서 지원금은 더 많아지는 구조예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중에 소득이 좀 바뀌면 어떡해요?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달라지면 미리 받은 지원금 APTC랑 차이가 날 텐데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꼭 정산을 해야 해요. Form 896이라는 서류를 쓰는데요. 정산이요? 네, 만약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서 PTC를 더 받아야 했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는 거고 반대로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서 APTC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헉, 다시 내야 할 수도 있군요. 네, 물론 소득 400% FPL 미만이면 돌려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소득이나 가족 수가 바뀌면 바로바로 마켓플레이스에 업데이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낼 때 좀 놀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업데이트. 자, 그런데 PTC 말고도 비용 부담을 더 줄여주는 게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PTC 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소득이 FPL 250% 이하이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실버 등급 플랜을 고르셨다면요. 네, 실버 플랜.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 분담 경감 CSR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험료 할인이 아니라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돈 있잖아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같은 거요. 아, 본인 부담금이요? 네, 바로 그 본인 부담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입니다. 와, 그럼 병원 갈 때 부담이 확 줄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주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첫째는 연간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의 상한선, 그 자체가 낮아져요. 오호. 둘째는 그 플랜의 보험사 부담 비율, 이걸 보험금 지급 비율 AV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실버 플랜 AV가 한 70% 정도거든요. 네. 내가 30% 정도 내는 거죠. 네. 근데 CSR 대상이 되면 소득에 따라서 AV가 73%, 87%, 심지어 94%까지 올라가는 플랜의 혜택을 누리게 돼요. 94%요? 그럼 제가 내는 건 6%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디덕터블이나 코페이가 정말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버 플랜을 골랐는데 거의 플래티넘급 혜택을 받는 셈이죠. 야, 이건 정말 실버 플랜 고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봐야 할 혜택이네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요? 네, 맞습니다. PTC랑 CSR 이 두 가지가 마켓플레이스 보험의 핵심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건강보험 관련 연방 규정, 이게 기업에게는 보험을 제대로 제공하든가 아니면 부담금을 내든가 하는 뭐랄까 페이 또는 플레이 책임을 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개인에게는 PTC라는 보험료 지원,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CSR이라는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이렇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PTC 혜택, 이건 정말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ALE인지 의무는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네.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PTC나 CSR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마켓플레이스에 알려서 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받을 혜택 놓치지 않고
또 나중에 예상 못한 부담도 피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정보들이 당신의 건강보험 관련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그 강화된 PTC 혜택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연장되지 않고 그냥 끝난다면 개인들의 보험 가입 행태나 또 시장 전체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